한국의 최대 명절 추석인 오늘 곳곳에서 정을 나누는 한인들의 풍경을 취재했습니다. 뉴욕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오후 제76차 유엔 총회에서 임기 마지막 기조연설을 전달했습니다. 뉴저지주 정부가 차일드케어 등 어린이 보육시설 직원들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고 실내에서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습니다. 뉴욕시 정부가 공립교 개학 첫 주 만에 집단 감염으로 인한 학교 폐쇄 사례가 나오자 무작위 진단 검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오늘 존슨앤존슨이 계열사 얀슨이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의 두 번째 접종에서 100%의 중증 예방 효과와 항체 수준을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연방 상원 사무처가 서로 미비자들을 구제하는 내용의 이민 개혁안을 예산에 포함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려 민주당 측의 계획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뉴욕을 방문 중인 김정숙 여사가 특별사절단으로 임명된 그룹 방탄소년단과 함께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한국시를 찾았습니다. 뉴욕의 한 건물에서 투신한 남성이 떨어지면서 밑을 지나던 행인과 부딪힌 바람에 두 명 모두 현장에서 직사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오는 10월 9일 토요일 뉴저지 한인회 추석 대잔치에 초대합니다. 김치 체험과 K-팝 컨테스트, 동포 노래자랑, 연예인 공연으로 이어지는 이번 행사는 팬데믹으로 인해 침체돼 있는 동포 사회에 활력을 불어넣어 드릴 겁니다. 특히 이번 행사는 KBTV 주최로 K-팝 컨테스트와 동포 노래자랑이 있습니다. 첫째, K-팝 컨테스트는 미래의 청년들을 위해 많은 상금을 준비했습니다. 대상, 대한항공 한국행 티켓과 트로피, 금상, 상금 $1,000와 트로피, 은상, 상금 $700와 트로피, 동상, 상금 $500와 트로피, 인기상, 야엘 성형 화장품 $500 상당 한 세트를 드립니다. 둘째, 동포 노래자랑은 남녀노소 제한 없이 참가 가능합니다. 대상, 황도 흑침대 퀸 사이즈 $3,400 상당, 금상, 스킨케어 LED 마스크 $1,500 상당, 은상, 진주 목걸이 $800 상당, 동상, 밍크 목도리 $500 상당, 인기상 야엘 성형 화장품 $500 상당 한 세트를 드립니다. 또 모든 참가자에게는 기념품이 증정됩니다. 접수 마감은 9월 27일까지이며 예선에 합격하신 분들은 10월 9일 본선 무대에 진출하게 됩니다. 참가자 문의는 전화 917-686-6143 또는 카카오톡 KBTV 6143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사는 대한항공, 노아은행, 황토방, 코지마 마사지 체어, 킴스 보석, 우단 모피, 야엘 화장품, 마영의 순대에서 협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 9 이창원입니다. 오늘은 우리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이죠. 핵가족화로 사회가 변화하고 또 코로나로 인해 가족, 이웃과 함께하지 못하면서 어느새 명절의 의미가 흐릿해지는 듯 여전 같지 않지만 그래도 오늘 곳곳에서는 마음만큼은 풍성했던 한인들의 나눔의 정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김은지 기자가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뉴저지 최대 한인 밀집 지역인 팰리세이즈 파크 브로드 애비뉴의 한 반찬 가게입니다. 가게 뒤편에는 오늘 팔릴 예정인 다양하고 많은 양의 오색 송편과 떡들이 대기 중입니다. 또 추석에 빠질 수 없는 전과 갖가지 형형색색의 반찬들도 손님들을 맞을 준비를 합니다. 이렇게 뉴저지 한인타운의 추석 아침은 손님들의 발길로 아침부터 분주했지만 이 가게 사장님은 코로나로 인해 다소 침체된 분위기 탓인지 점점 한국의 추석이 잊혀져 가는 것 같다고 염려하며 이곳에서도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을 간직할 수 있도록 2세, 3세들에게 가르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올해 추석은 조금 마음적으로 다른 것 같습니다. 그게 뭐냐면 점차 사라질 것 같습니다. 추석이 지금 오시는 손님들이 거의 다
서울에서 다 추석이라는 거 아는 분들만 오시는데 이 손님이 끊어지면 저희가 추석이라는 명맥이 잘 어떻게 이어서 갈까 하는 그 염려가 올해 처음으로 제가 느꼈어요. 이 명절을 지키려면은 우리나라하고 영어권 세대 사람들하고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합이 돼 가야 진짜 보람된 추석을 해마다 우리가 지킬 수 있을까. 한편 뉴욕 경제인협회도 오늘 정우경 뉴저지의 한 식당에서 추석의 의미를 되새기는 모임을 가졌습니다. 협회는 한인 2세들이 추석의 의미와 고마움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 매년 추석 때마다 모임을 가진다고 전했습니다. 국가 명절인 한가위입니다. 경제인협회에서는 매년 전직 회장님 그리고 이사장님 회원들을 모시고 뜻깊은 한가위의 의미를 기리기 위해서 이렇게 식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 뜻은 계속 이어져야 될 것 같고 후손들도 이 한가위의 의미를 되새기고 뜻을 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모임에는 약 30여 명의 경제인이 참석해 친목을 도모하고 팬데믹 시기 경제인으로서의 방향성 그리고 한인 사회를 위한 방안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습니다. 또 이 자리에는 뉴저지 하원의원에 도전하는 엘렌박 민주당 후보도 참석해 한인 경제인들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엘렌박 후보는 한인 여성 후보 최초로 민주당 하원의원 당선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엘렌박 후보는 지난 선거에서 한인들의 지지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 앞으로 있을 선거에서 승리하게 되면 한인들 권익 신장에 앞장서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오늘 오후 문재인 대통령은 뉴욕에서 열린 제76차 유엔 총회에 참석해 한반도 평화에 대한 의지를 밝히고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요청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오늘 오후 뉴욕 유엔 총회장에서 열린 제76회 유엔 총회 고위급 회기에서 14번째 연설자로 나선 문 대통령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구축을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에 국제사회가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지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코백스에 2억 달러를 공여하기로 한 약속을 이행할 것이며 아울러 코로나19, 기후변화 등 글로벌 위기 극복과 포용적 회복 등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설명하고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또 문 대통령은 지난해에 이어 남한과 북한, 미국, 중국 등 한국 전쟁 당사국들이 모여 한반도 종전선언을 하자는 제안을 다시 꺼내들었습니다. 대통령은 상생과 협력을 통한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임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조 바이든 대통령은 연설을 통해 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진지한 외교를 추구한다고 밝히고 이를 위해 실용적 대북 외교를 추구한다는 미국 정부의 방침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바이든은 한반도와 영내의 안정을 증진하고 북한 주민의 삶을 개선할 실제적 약속을 거론한 뒤 이를 수반하는 실행 가능한 계획을 언급하면서 이를 향한 구체적 진전을 추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취임 이래 매년 유엔 총회에 참석해 기조 연설을 했는데 역대 대통령 중 유엔 총회 고위급 회기에 5번 모두 참석해 기조 연설을 한 것은 문 대통령이 유일합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뉴저지 주 정부가 코로나 백신 접종 의무화 법률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어린이 보육시설 직원들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을 의무화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2세 이상 모든 사람들에게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됩니다. 필 머피 주지사가 브리핑을 통해 어린이 보육시설 근무 직원들을 대상으로 코로나 백신 접종을 전면 의무화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백신 접종을 거부하는 직원들은 매주 코로나 검사 결과 제출이 의무화됩니다. 발표에 따르면 모든 보육시설 직원은 코로나 백신 접종을 받아야 하는데 1차 접종은 오는 10월 17일까지, 2차 접종은 11월 1일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또 2세 이상의 어린이를 포함한 보육시설 방문객 모두에게 마스크 착용 의무화 지침이 내려졌습니다. 마스크 관련 지침은 오는 금요일부터 적용됩니다.
머피 주지사는 코로나 상황 속에서 방역에 최선을 다해준 보육시설 일선 직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표한다고 밝히고 이번 강화된 지침으로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미 백신 접종 의무화가 내려진 뉴저지 공립 사립학교 교사와 학생들은 다음 달 18일까지 백신 접종을 완료해야 합니다. 머피 주지사는 이와 함께 65세 이상 고령자와 기저질환자들에 대한 부스터샷과 관련해 해당 백신 공급이 충분히 확보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 보건국에 따르면 65세 이상 인구 43만여 명을 포함해 총 110만 명가량이 부스터샷 접종 대상이며 부스터샷은 전량 파이저 백신으로 공급될 예정입니다. 뉴욕시 공립교가 집단 감염으로 인한 첫 학교 폐쇄 사례가 나오는 등 비상이 걸리면서 격주로 실시하는 무작위 진단 검사를 매주 실시하기로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한편 뉴욕 전역에서는 학생들의 백신 접종을 위해 120개의 팝업 접종소가 운영됩니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브리핑에서 뉴욕시 교직원 백신 접종 의무화 조치가 시행되는 오는 27일부터 시 전역 공립, 초등, 중고등학교 내 미접종자 중 10%에 대한 무작위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매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17일 맨하탄 이스트 할렘의 PS79 특수학교에서 19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는 집단 감염 사태가 발생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진단검사가 강화되는 대신 자가격리 조치는 완화됩니다. 시 교육국에 따르면 오는 27일부터 교내 확진자 발생 시 백신 미접종 학생일지라도 마스크 착용, 3피트 사회적 거리 유지를 지켰을 경우 자가격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시 교육국 통계에 따르면 개학 첫 주 발생한 교내 코로나19 확진자는 976명입니다. 이 중 학생이 592명, 교직원이 384명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캐시 호컬 주지사는 오늘 12세에서 17세의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Back to School 캠페인을 전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캠페인은 앞으로 12주 동안 주 보건부와 지역 커뮤니티, 의료센터와 협력해 120개의 팝업 백신 접종소를 설치해 운영됩니다. 한편 뉴저지도 교내 코로나 집단 감염이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멀서 카운티 내 로빈스빌 학군은 새학기 시작 이후 학군 학생 수의 7%에 해당하는 220명 이상의 학생이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고 이들 학생 모두에게 자가격리 조치가 취해졌습니다. 이 학군 고등학교에서는 이미 30건 이상의 양성 사례가 나오면서 임시 비대면 수업 체제로 전환되기도 했습니다. 전국적으로 학교들이 개학을 맞은 가운데 소아과학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주간 코로나19 환자 중 18세 이하 아동의 비율이 26.8%를 차지했습니다. 이 숫자는 그동안 보고된 총 93만 9,470건의 4분의 1이 넘는 수치입니다. 다만 확진 사례 급증에도 불구하고 중증 환자가 발생하는 비율은 낮게 나타났습니다. 이런 가운데 보건당국은 12세 이하 어린이에 대한 백신 사용을 수준에 승인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파이저는 이달 말까지 식품의약국에 긴급 사용 승인을 요청하기에 충분한 임상시험 자료를 확보하고 3주 내에 승인 신청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모더나는 파이저보다 약 3주 더 걸릴 것으로 보이며 모더나에 대한 결정은 11월에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존슨앤존슨사는 계열사 얀슨이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이 두 번째 투여에서 코로나19에 대한 보호 효과가 매우 강력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중증을 예방하는 데 100% 효과를 보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번 존슨앤존슨의 연구에 따르면 얀센 백신을 1차로 맞고 56일 후에 한 차례 더 맞으면 예방 효과가 94%로 상승했습니다. 특히 3단계 무작위 임상시험에서 부스터샷 이후 2주 동안 심각하거나 치명적인 즉 코로나19 중증에 대한 효능은 100%였습니다. 항체 수준도 부스터샷을 접종한 후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는데 한 차례 접종하고 2개월 후에 부스터샷을 접종한 사람들의 항체 수치는 4배에서 6배 높아졌고 6개월 후에 부스터샷을 접종한 사람들은 최종적으로 수치가 12배 높아졌습니다. 부스터샷의 부작용은 1차 접종 때와 비슷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존슨앤존슨은 해당 시험에 나온 모든 자료를 공개하진 않았으며 수개월 내에 제출될 것이라고 밝혔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전했습니다. AP통신은 존슨앤존슨의 이번 발표가 18세에서 55세를 대상으로 한 초기 연구 결과라며 동료 평가를 아직 거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여태까지 얀센 백신은 1회 투여만으로 접종이 완료되고 그 예방 효과는 66% 정도로 모더나 백신, 파이자 백신에 비해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미식품의약국 FDA와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얀센 백신의 부스터샷에 대한 승인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최근 FDA 자문기구인 백신생물의약품자문위원회는 16세 이상, 즉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화이자 백신의 부스터샷 승인 여부에 대해 16대 2로 반대 표결했습니다. 대신 65세 고령자와 중증을 앓는 취약계층에게는 만장일치로 부스터샷 권고안을 내렸습니다. 이와 관련해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의 자문위원회는 이번 주 안으로 65세 이상 및 고위험군에 대한 부스터샷 승인에 대해 회의를 열 예정이며 여기서 최종 승인이 나면 미국은 빠르면 이번 주말부터 해당 군에 대한 부스터샷 접종이 본격 시작될 전망입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이민 개혁안이 연방 상원에서 급제동이 걸렸습니다. 상원 사무처는 800만 명에 달하는 서로 미비자들을 구제하는 내용이 담긴 법안을 예산안에 포함할 수 없다는 판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3조 5천억 달러 규모 예산 조정안에 이민 개혁안을 포함시켜 통과시키려던 민주당 측의 계획이 큰 차질을 빚게 됐습니다. 엘리자베스 맥도너 상원 사무처장은 이민 정책에 큰 변화를 추구하는 이민 개혁안의 예산안을 예산 조정법에 포함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판정을 내리고 관련 내용을 상원 지도부에 전달했다고 뉴욕타임즈 등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맥도너 사무처장의 결정은 권고사항이지만 일반적으로 이의 결정을 따르는 것이 관례여서 민주당 측이 이를 거부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앞서 지난 2월 연방상원 사무처의 결정에 따라 민주당이 추진해온 연방 최저임금 15달러 인상안이 예산 조정 절차를 통한 코로나19 경기 부양안에 포함돼 처리되지 못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민주당 측이 예산 조정안에 포함시키고자 했던 이민개혁안은 총 1,070억 달러 규모로 여기에는 드리머, 임시보호신분, 이주 농장 노동자, 필수 노동자 등 총 800만 명에 대해 영주권 취득 기회를 제공하고 과거 미사용 비자 최대 22만 6천 개를 재사용함으로써 이민 적체를 해소하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맥도너 사무처장이 재고할 수 있도록 내용을 수정해 다시 제출하겠다고 밝혔는데 현재까지 알려진 민주당의 대안 내용은 구제 대상을 지금보다 대폭 제한하는 것이어서 수혜자 규모는 많지 않을 전망입니다. 시민단체들은 항의 성명을 발표하고 민주당 측의 사무처의 결정을 무시하고 예산 조정안에 이민 개혁안을 포함시켜 처리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뉴욕을 방문 중인 김정숙 여사는 어제 오후 미래 세대와 문화를 위한 대통령 특사, 그룹 방탄소년단과 함께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한국시를 찾았습니다. 이날 방문에는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미술관 측에서 다니엘 와이스 최고 경영자, 맥스 홀라인 관장 등이 함께했습니다. 김 여사는 한국실에 전시된 금동 반가사유상, 달 항아리, 상감청자 등에 대해 미술관 측의 설명을 듣고 BTS와 수시로 수감을 주고받으며 환담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어 김 여사는 방탄소년단과 함께 미술관 측에 삼배를 천연 오칠로 겹겹이 이어붙여 만든 정혜조 작가의 공예 작품 오색 광유를 전달했습니다. 영국 대형 박물관, 미국 필라델피아 미술관, 영국 비엔나 박물관 등에서도 전시된 바 있는 공예품 오색 광유는 오는 12월 13일부터 내년 7월 5일까지 진행되는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의 한국 나전 7기 특별전에서 대중에 공개됩니다. 한편 BTS 리더 RM은 전 세계인이 오고 싶어하는 도시이자 미술의 메카인 뉴욕의 한국시를 관람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며 한국 미술가의 작품을 박물관에 들을 수 있게 돼 영광이라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RM은 또 한국을 대표하는 미래문화특사로 한국의 문화의 위대함과 K-컬처를 더 확산하도록 사명감을 갖고 일하겠다라고 강조했습니다. BTS는 전날 유엔 총회장에서 열린 미래 세대와 문화를 위한 대통령 특별 사절 자격으로 참석해
저 7명 모두 백신을 맞았다고 말했습니다. 이같이 BTS가 연설을 통해 코로나19 백신 접종의 중요성을 언급하자 UN 아동기금 유니세프가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유니세프는 공식 트위터에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준 BTS에 고맙다는 글을 21일 게재했습니다. 유니세프는 이어 당신은 코로나19 백신을 맞았는가? BTS는 백신 접종을 했다고 썼습니다. 12층 높이의 건물에서 뛰어내린 한 남성이 밑을 지나던 행인과 부딪히는 바람에 2명 모두 현장에서 즉사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보도에 김은지 기자입니다. 어제 오후 6시경 뉴욕 용커스 77 로커스트 힐 애비뉴에 위치한 12층 높이의 건물 옥상에서 한 25세 남성이 뛰어내려 투신 자살했습니다. 이 남성은 콘크리트 주차장 위로 떨어졌는데 그곳을 지나던 61세 노인을 덮쳐 2사람 모두 현장에서 사망했습니다. 자살한 남성은 투신 당시 정신이 혼미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으며 정확한 원인은 파악 중에 있습니다. 한 목격자 진술에 따르면 사건 발생 시각 당시 건물 관계자로 보이지 않는 한 브롱스 남성이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 이 건물을 방문했습니다. 현재 경찰관들은 이 비극적인 상황과 관련해 사건 목격자와 두 남자의 가족과의 만남을 통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뉴 밀레니엄 뱅크에서 SBA 론 빅 프로모션을 실시합니다. 첫째, 클로징 기준 융자 금액 3%의 SBA 보증 수수료를 면제해드립니다. 둘째, 향후 3개월 동안 원금과 이자를 대신 내드립니다. 셋째, 최소 10% 다운으로 건물 구입과 융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위 내용은 SBA 승인을 대상으로 하며 모든 대출자가 자격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 혜택은 2021년 9월 30일까지이며 SBA에 의해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기타 약관과 조건이 적용되며 프로그램과 약관과 조건은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FDIC 멤버 앤 이퀄 하우징 렌더. 조 바이든 행정부가 대선 공약으로 내놓은 난민 수용 규모 확대 약속을 이행하기로 했습니다. 로이터, AP통신에 따르면 행정부는 새로운 회계 연도가 시작되는 10월 1일부터 미국에 입국하는 난민의 수를 연간 12만 5천 명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기존 6만 2,500명보다 배로 늘어난 것입니다. 국무부는 성명에서 국토안전부 및 의회와 협의해 난민 상한선을 해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계획은 수만 명의 아프가니스탄 난민이 미국 정착을 기다리는 상황에서 나왔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미국 국경을 넘어오는 대부분의 난민은 망명 신청 기회를 갖지 못하고 공중보건 명령에 따라 빠르게 추방돼 왔습니다. 척 슈머 연방 상원의원에 따르면 뉴욕시 전역에만 모기가 대규모로 번식할 수 있는 1,000개 이상의 서식지에서 모두 웨스트나일 바이러스 양성 반응이 확인됐습니다. 현재 웨스트나일 바이러스 감염 사례는 뉴욕시 5개 보로 모두에서 속출하고 있습니다. 슈머 의원은 지구온난화로 인해 10월과 11월까지 모기들이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다며 우려했습니다. 슈머 의원은 연방환경보호청에 모기 확산 방지를 위한 설비를 뉴욕주에 즉각 제공하라고 요청했습니다. 또한 질병통제예방센터에 뉴욕주와 뉴욕시 그리고 롱아일랜드를 웨스트나일 바이러스 대응 우선 지역으로 분류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웨스트나일 바이러스 질환은 약 80%의 환자가 치료를 필요하지 않거나 무증상 감염을 보이지만 20%는 발열, 두통, 구토, 발진 등의 증상을 보입니다. 또 1% 미만의 환자에서 목 경직, 창란, 발작 등을 동반하는 뇌염이나 수막염이 발생할 수 있으며 회복에 수주에서 수개월의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뉴욕주가 발표한 서류 미비 실업수당 청구 건수 통계에 따르면 19일 기준 총 16만 1,691명이 신청을 했고 이 중 8,618명이 지급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 중 한국어로 승인된 건수는 530여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영어 신청자가 60.47%로 가장 많았고 스페니쉬 34.63%, 중국어 3.93%, 그리고 네 번째로 많은 언어로 한국어였습니다. 실업수당 청구 건수 중 뉴욕주는 서류 미비 실업수당 청구를 통해 뉴욕 주민 약 30만 명 정도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으며 현재까지도 서류 미비 실업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뉴욕주 서류 미비자를 대상으로 한 실업수당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뉴욕주 노동국 웹사이트에서 한국어로 열람이 가능하며 민권센터에서는 해당 내용에 대해 상담과 신청 대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0대 학생들 사이에서 학교 화장실 집기를 훔치고 파손하는 범죄 놀이가 소셜미디어 틱톡을 통해 무차별적으로 확산하면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 범죄 놀이는 지난 1일 미국의 한 틱톡 사용자가 게시한 동영상에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일회용 마스크 한 상자를 학교 가방에 넣어 훔쳐 나온 뒤 이를 자랑하는 동영상은 23만 9천 번이나 조회됐습니다. 이어 며칠 뒤 학교에 비치된 손소독제를 훔쳤다는 또 다른 동영상이 올라왔고 이 영상은 720만 조회수에 달할 정도로 중고등학생 사이에서 폭발적인 관심을 끌었습니다. 플로리다주 파스코 카운티 교육구의 10개 고등학교에서는 잇따라 화장실 집기 도난 사고가 보고됐고 뉴욕, 사우스캐롤라이나, 일리노이, 캘리포니아, 텍사스, 알라바마, 콜로라도 등 미국 전역에서 학생들의 절도와 기물 파손 사건이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틱톡은 비뚤어진 절도 해시태그를 단 동영상을 삭제하고 시청을 차단했지만 해시태그를 다르게 바꾼 수만 건의 범죄놀이 동영상이 여전히 유행하고 있으며 트위터에도 이런 영상이 번지고 있다고 언론이 전했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와 같아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를 되새기며 잠시나마 우리 주변을 돌아보고 이웃과 함께 나눔의 시간을 가져보는 걸 어떨까요? 추석에 차오르는 달처럼 넉넉하고 풍성함이 묻어나는 하루였길 바랍니다. KBTV 뉴스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